자, 공수 배례해 주십시오. 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런, 한가위를, 뭐, 1년 중에서 가장 좋은 계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가장, 결실의 계절이고, 풍요의 계절이고, 요즘에 이제, 또 시기를 맞춰서, 우리나라 전역에 뭐 여러 가지 축제도 많이 있고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가위, 을사년 한가위 특별합니다. 을사년 한가위. 을목이라는 글자는 10년마다 한 번씩 오지만은 을사년이라는 글자는 60년 만에 한 번씩 오죠. 그래서 이제 간지의 이치를 보게 되면은 을년은 이거는 10년마다 한 번씩 오지만은, 을사년은 60년 만에 한 번씩 오는 거예요. 60년 만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개념적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를, 우리 한민족 역사에서 약 1만 년 역사에서, 선천과 후천으로 나뉜다. 그 위대한 사건이 동학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누차 드립니다. 그런데 선천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십간 중에서 갑이 이제 우두머리 역할을 했어요. 선천은 시간도 청가는 갑이 우두머리였고 시간은 자시가 출발점이었어요. 자시가. 갑자, 그러니까 60갑자의 우두머리가 갑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선천의 시간을 대변하는 부호, 60갑자 부호 중에서 첫 번째 우두머리 출발점을 이제 갑자라고 하는 겁니다. 후천은 달라야 되겠죠? 후천의 우두머리는, 그래서 이제 선천은 이게 수직시대예요. 수직시대. 갑이라고 하는 건 글자 자체가 쭉 뻗어 내려가죠. 이 갑이 수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차별과 차등이 있는 거예요. 수직은. 선천은 인류 선천의 역사는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수직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영웅이 리더를 하는 그런 시대였죠. 근데 이제 수직이 있으면 수평이 있어야죠. 이렇게. 이 수평의 역사를 후천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갑과 대비되는 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그 어원 사전에 전 세계에서 정리해 놓은 것 중에서 갑질이란 말이 유명한 어휘 개념으로 등재가 됐는데, 선천은 바로 어감도 좋지 않은 갑질의 문화, 갑질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에 의해서 을들이 핍박을 받는 수직적 상하관계의 시대를 이제 선천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비되는 게 이제 을이에요. 을이라고 하는 이 글자는 새을자죠. 새을자. 여러분 동학에서 보면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동학도들이 불렀다는 노래. 바로 새을을 상징합니다. 을.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을이라고 하는 글자는. 어쨌든 갑과 대비되는 글자가 을이에요. 을. 그래서 이제 이거는 차별과 차등이 아니라 모두가 평등하다고 하는 이제 수평시대, 무등의 시대, 차등이 없는 무등의 시대. 그래서 선천의 무도의 차등의 역사를 마감짓는 혁명이 바로 무등산이 있는 광주에서 민주화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또 수많은 사람이
무력에 의해서, 무력이죠. 무력에 의해서 죽어나갔어요. 그래서 정확한 인원도 미상이지만 아마 수천 명이 무력에 의해서 그게 80년 무력 선천의 역사. 우리 민족은 인류사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대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광주 사태가 이제 무등산이라고 하는 빛고 이제 차등이 없는 후천으로 출발하는 그런 이제 역사가 벌어졌고, 자, 요건 이제 간지학을 공부해 보면 요건 북방에 있습니다. 정북쪽에 자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시간에 지금도 쓰고 있는데 자정이라고 하죠. 자정. 이것을 우리 민족의 동학과 관계되는 성인들이 나와가지고 이것을 이제 개벽이라는 이름으로 시간의 부호를 청가는 갑에서 을로 바꿨듯이 시간을 자에서 사로 바꿨어요. 요 근거는 이게 사는 12지지에서 사는 태양을 상징합니다. 이 병화와 같은 글자예요. 태양. 그래서 지금도 우리 동양에서는 시간을 쓸 때 사시라고 해서, 사시는 태양이 가장 힘이 있을 때입니다. 오전 9시 반부터, 지금 우리 시간으로 9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원래 이제 9시에서 11시까지라고 봐야 되는데, 태양이 가장 승발하고 있는 시간. 이게 태양이, 이제 절에도 가면 사시 공양이라는 걸 하는데, 사시 예불, 이런 거 하죠? 그래서 이 빛이 어두운 쥐구멍으로 자리를 바꿔가지고, 우리 속담에, 우리 속담에 쥐구멍에 볕들 날이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요거 바로 이 쥐구멍에 볕든다는 게 이제 사예요. 쥐구멍에 볕이 드는. 그래서 을사가 이런 이제 깊은 역학적 사상과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이제 을사년인데, 느닷없이 뼈 맞춘 듯한 이야기 같지만 원래 대선이 올해 있는 게 아니죠. 원래 대통령 선거는 올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작년에 내란이 12월 3일 날 내란이 일어나가지고 탄핵을 거쳐서 우리나라는 6월 3일 날 또 대통령 선거를 했다. 하여튼 올해 을사년이 그런 의미심장한 일들이, 사건이 준동하는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후천이라고 하는 게, 선천은 무력의 역사죠. 무력. 후천은 문화의 역사입니다. 아직도 지구촌은, 여러분, 무력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호반무자를 쓰는데, 이게 이제 무력, 총칼을 앞세운 무력. 상징적으로는 또 우리 지구촌에서, 현상계에서는 권력과 재물력, 이렇게 부귀공명이라고 하는, 이것이 다 힘을 상징하죠. 힘. 근데 이제 지금 지구상에서 아직도 무력의 잔재가, 이제 소위 말하는 권력과 재력으로서 최고 1등국이라고 자랑하고 있는, 오늘날 지금 마가라고 하는, 마가라. 미국의 대통령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이름으로,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정신문화로 위대하게 하는 게 아니라 돈으로 관세를 먹이고, 돈으로 동맹국이나 주변국들을 갖다가 관세로 핍박을 하고, 이 경제력으로, 돈으로 이게 압력을 가하고 있죠. 이게 무반이에요. 무력입니다. 그걸로 미국을 위대하게 한다. 다시 위대하게.
그게 지금 현재 미국 대통령이 내세우고 있는 마가 프로젝트죠. 마가 프로젝트. 자, 이런 대세, 그러니까 미국을 위시한 선천의 역사에 이런 무력과 같은 경제, 돈과 권력의 힘으로 지배했던 잔재가 아직도 남아 있는데, 공교롭게도 거기와 상대되고 있는 문화가 바로 한반도라고 하는 조그만 작지만 강한 나라에서 지금 전 세계를 다시 무력과 대비되는 문화가 전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는 이 상황을 이제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이런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지금 아주 중요한 거는 이런 시대의식을 보는 겁니다. 개벽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이 개벽되는 거예요. 의식이 개벽. 그래서 오늘은 왜 이런 시대의식이 이렇게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분석적으로 여러분하고 한번 지금 왜 우리가 의식을 개벽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지금 나는 지구촌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지금 이 시대 여기를 살면서 내가 지금 의식개벽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논리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맞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고서 지금 이 시대에 걸맞는 시대의식으로 자기를 개벽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우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땅은 방형을 짜고 있어요. 이렇게 땅이라고 하는 건 이게 이제 사방입니다. 사방. 예, 방형이죠. 땅은 우리가 땅에서 현상계가 존재하고 있는 이곳은 넷이 아주 기본이 되어 있어요. 4대 법칙이 아주 기본입니다. 자, 우선 시간의 4대 법칙은 1년을 보면 알죠. 1년이 특히 우리 온대문화권이라고 하는 우리 한반도는 사계절이 가장 뚜렷한데 그것이 계절이 4계절로 되어 있죠. 자, 그것이 뭐냐면 봄이죠. 봄, 여름, 그 다음에 가을, 겨울 이렇게 되죠. 사계절이 이제 순환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은 생장, 염장, 동양적 철학적 개념으로 생겨나서 자라서 결실을 거두고 저장되는 수장, 생장, 염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생명의 기본 법칙이죠. 만물도 성주개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 아닌 것도 4대 법칙으로 인해서 생겨났다 사라지는 원인자적 유기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봄은 생겼다. 이건 성장했다. 장. 이건 수렴했다. 이건 저장했다. 생장, 염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개념적으로. 자, 이것이 또 우주는 4대, 4가지, 4대가 유기체적으로 4대가 조합이 되어 있어요. 그 우주를 4대 법칙으로 조합시키는 게 뭐냐면 이 봄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게 하늘입니다. 천. 요거는 땅, 요거는 사람, 요건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지신.
우리 몸도 이게 몸뚱아리가 하나지만은 이것이 땅에서 현상계로 나눴기 때문에 굳이 유기체적인 4대로 나눠보면 머리통, 몸통, 그 다음에 손, 발, 이렇게 수족, 이렇게 4대로 되어 있죠. 이것이 이제 만물의 생성 법칙이에요. 만물의 생성 법칙인데, 이제 오늘 지금 선천과 후천이라는 개념에서, 이런 사계절과 천지인신의 그 개념으로 지금의 시기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봄에서 생겨나서 여름으로 성장을 하려면은, 이 봄, 여름으로 성장을 하려면은, 마치 육체가 커서 성장하듯이, 아이들이 클 때도, 우리 인간의 생애도 그렇죠? 태어나서 청소년기에 성장을 하고, 청장년기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노년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생겨서 육체가 성장하는 시간, 이것은 많이 먹고 힘을 길러야 되고, 몸집이 커져야 돼요. 이것이 마치, 우리가 사는, 지구상에서는 몸집을 불리는 일과 같기 때문에, 이걸 문과 무로 나누면 무에 해당됩니다. 무에 해당돼요. 그래서, 봄과 여름은, 특히, 이 여름은, 요 지존 문명이라고 하는 게 천존 문명, 지존 문명 그런데, 이 여름은 몸집을 크게 늘려야 되니까, 요걸 이제 물질 문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우선 잘 먹고 잘 커야 되니까. 그래서, 지구상이 오로지 물질, 돈을,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돈을, 많이 벌고 과학 문명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지구촌이 성장을 했던 겁니다. 성장. 물질 성장이에요. 물질 성장. 그 끝이 이제 바로 선천 문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 문명이에요. 인간이 존엄한 게 인간의 존엄은 두 번째고 물질이 커지는데 주력을 했던 겁니다. 자, 이 문명의 시기를 약 4200년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다 일원수 360을 보태서 4560년 정도, 이걸 이제 역법에서는 일통수라고 하는 건데, 이 봄, 여름의 계절을, 여기까지의 계절을 4560년이라고 보는 거예요. 4560년. 이 456이라는 숫자가 여기 중요한데, 456, 10을 뒤집어 쓰고 있죠? 456이. 요게, 수리학에서, 여러 번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선천이 끝나는 수리, 456이죠? 이것이 이제 오징어 게임에 등장을 합니다. 456명, 456억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수를 가지고서 오징어 게임에 등장을 했던 건데, 4560년. 그럼 이건 뭐냐? 우리나라는 약 4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우리 민족은 아사달에 단군조선, 고조선이 세워집니다. 고조선 세워지는 사주가 있어요. 모든 건 다, 태어났으면 나라건 민족이건 국가건 생명이건 한 개인이건 사주가 있는, 그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진년에 세워집니다. 무진년에 고조선이, 개국을 해요. 무진년. 그 달이 갑인월 무술일날 개국을 합니다. 무술일날.
선천의 시간은 자시부터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간에서 임자하고 부를 때, 예, 배우자를 부를 때 임자하고 부를 때 시간을 부르는 거예요. 임자시. 요게 지금 고조선 나라를 개국하는 사주예요. 고조선. 자, 이것이 선천의 역사를 고조선 시대부터 사천 언제까지 왔느냐면은 정확하게 고조선 역사가 서기로는 1988년이고 쌍팔년도라고 하는 1988년 이때가 무진년이에요. 무진 올림픽입니다. 요게 선천이 완전히 끝나는 그 선천의 역사를 끝마치는 축제가 바로 88 올림픽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석이지만은 숫자도 88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게 굉장히 의미가 깊고 19라는 숫자도 의미가 깊습니다. 19는 본질과 현상이라고 하는 현상계의 변화가 구세로 변화를 하고 본질계의 바탕은 10이라고 하는 건데 19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제 바둑판에도 19줄로 됐다 누차 얘기하죠. 19라고 하는 숫자는 정면수라고 해서 천지 이종주수라고도 합니다. 이 19라고 하는 건, 요 19가 그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88은, 땅에서 우리는 지금 팔방이라고 하죠. 땅을. 사방, 팔방 그런데, 지금까지 선천의 역사는 현상계의 팔방, 물질을 키우는 팔방의 역사를 쓰고 살았기 때문에 88년에 이게 이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요때가 단기로는 4321년인데 단기로 요게 이제 역법에서 선천생수라고 하는 거예요. 선천생수가 1, 2, 3, 4 거꾸로 1, 2, 3, 4 딱 거꾸로 쓰는 때인데 이제 전 지구촌에 160개국이 그것도 이제 16수가 등장합니다. 160개국이 16이 10을 뒤집어 쓰고 160개국이 오륜기를 들고 오륜 깃발을 들고 어디서 잠실 누에 잠자예요. 누에도 4번 변합니다. 4번. 누에. 우리 민족의 어떤 영성을 담고 있는 하늘벌레를 누에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누에 잠자는 천충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늘 천자 쓰고 벌레 충자로 이게 약자로 누에 잠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거기서 다시 이제 후천으로 부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잠실입니다. 원래 옛날에 그 잠실이 뽕밭이 많았다고 하는 거예요. 누에를 많이 키웠던 곳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거기서 88 올림픽이 전 지구촌의 160개국이 아주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24회인데 이거는 24절기와 24절국을 상징하는 24회 올림픽이 성대하게 선천 역사를 끝마치는 7살짜리 태웅군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의미가 있습니다. 7살짜리가 굴렁쇠 지구를 굴리고 가는 마지막 폐막식에서 아주 절정을 이루죠. 자, 그렇게 해서 요게 선천 역사가 마지막으로 끝나는 이제 퍼포먼스가 바로 88 올림픽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끝났으면 시작이 돼야죠. 그건 89년에 시작되는 거예요. 1989년 이념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이데올로기 이념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동구권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동구권하고 수교를 하고 국교를 맺고 이 선천의 이념이 깨지기 시작하는 출발점입니다.
이때 동독과 서독이 통일합니다. 동독과 서독이 통일합니다. 굉장히 의미 깊은 해인데, 이때 바로 후천에 새로 쓸 달력이 등장합니다. 달력. 요때 새로운 달력이 황금력이라고 하는 역이 하나 등장을 해요. 이것도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길지만은 아주 역사적이고 인류사적인 큰 사건이 바로 우리 이 땅에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지금 아까도 광주 민주화 운동, 광주 사태라고도 하는 피해 재전, 무혈 혁명이 일어났었는데, 여러분 우리 그 뒤로부터 보세요. 우리 역사는 이번에 군인과 경찰이 총검을 들고 국회의사당에 난입을 했지만은 단 한 사람도 상처 입고 어디 다쳤다는 뉴스를 못 들었어요. 이게 바로 선천의 무력으로 인간을 제압하는 역사가 끝났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후천은 무력의 역사가 아니라 문화의 문화의 역사가 지금 한국 땅에서 계속 깨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시대의 의식은 이렇게 변화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자명한 이걸 도수라고 하는 거예요. 법체의 우주 법계의 도수가 이렇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져 가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그것이 바로 선천과 후천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1860년 경신년에 1860년에 이 활을 상징하는 여름을 상징하는 우리나라 땅에서는 경상도 땅이죠. 여름이. 여러분 여름이 경상도 땅이에요. 여기 봄은 강원도 땅이고 가을은 전라도 땅이고 겨울은 이제 현재로서는 남북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서울 경기 북부가 이제 겨울이라고 보는 거고, 충청도가 토에 해당되는 겁니다. 가운데 중앙토. 이렇게 이제 지명도 다 기운을 머금고 있는데요. 자, 이 경상도의 화기를 가지고 있는 이곳에서 1860년 후천이 선언되는 게 동학이에요. 동학이 이제 선천을 끝내고 후천을 시작한다. 근데 끝냈다고 해서 바로 끝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이 흐름의 시간이 있죠. 흐름의 시간. 동학이 선포됐지만은 선천의 낡은 폐악, 무력의 폐악을 마감지어야 되는 지난한 역사를 1980년 광주 사태까지 이어온 겁니다. 여러분 통찰을 해보면 바로 1860년 음력 4월 5일 날 동학이 선포됐는데, 정확하게 120년 똑같은 날, 같은 경신년이었어요. 60갑자로 돌아가니까요. 간지는 60갑자로 돌아가니까 1860년 경신년에 음력 4월 5일에 동학이 선포됐는데, 여러분 보세요. 딱 120년 뒤에 경신년 1980년 음력 4월 5일, 양력으로는 5월 18일입니다. 이날 바로 선천의 무반의 역사가 끝이 나는 무혈 사태가 광주에서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걸 이제 꿰어 맞췄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천도의 법리의 이치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보고서 이제 우리는 그러면 지금 우리 이 시대에는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의식의 개벽이 필요한가? 선천은 당연히 돈이 전부였어요. 물질 만능, 그 다음에 권력,
수직 시대였으니까. 그건 당연히 그 시대는. 그래서 이걸 물질 문명이라고 하는 건데, 이 문명에는 물질이 크게 발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질 과학 기술은 엄청나게 발전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AI, 또 온갖 것들, SNS를 통한 플랫폼들이 다 과학기술의 혁명이죠. 과학기술의 혁명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선천 역사에서는 성인이 안 나왔어요. 씨앗만 나와, 성인. 씨앗만. 인류사라고 하는 것은 본질은 물질에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존엄에 있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의 가치를 드러내준 분들이 바로 선천의 그 어려운 시기에도 씨앗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씨앗을 심어야 되기 때문에 물질 문명의 역사 속에서 등장한 성인들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예수님이고 공자, 노자, 소크라테스 등 예수 다 선천 물질 문명 속에서 그래도 씨앗을 심어놔야 되기 때문에 성인이 드물게 나타났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럼 무슨 문명이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물질 문명이 아니라 정신 문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 문명.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의 정신. 그리고 선천에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경제개발 5개년이라든가 박정희 정권 때만 해도 인간이 물질과 권력에 의해서 처참하게 짓밟혔습니다. 사람 하나, 한창 80년대 치열하게 민주화 운동할 때 말 조심하고 언제 어디서 납치해 가서 어떻게 개죽음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불온한 시대에 살았어요. 그렇게 권력이 도발을 했던 그런 시대죠. 근데 지금은 거기에 비하면 정말 놀라운 시대를 살고 있죠. 언론도 지금 SNS라든가 온갖 유튜브 언론이 메이저 언론을 압도하고 있어요. 메이저 언론이 갑이라면은 유튜브 언론이나 온갖 플랫폼들은 을들이죠. 을들이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더 말할 것이 없죠. 권력의 최고봉인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3명이나 국민의 손에 의해서 끌려 내려와서 감옥으로 들어가요. 지금도 감옥에 가 있죠. 이것이 바로 현상적으로 시대가 이렇게 변하고 이게 개벽이란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통찰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선천의식은 아직도 여러분의 의식이 돈만 하고 있다. 권력과 명예, 부귀공명에만 전전긍긍하고 있다. 아직 선천의식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는. 단정적으로. 그러면 그 핵심은 뭐냐? 정신문명의 핵심은 의식의 개벽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심청이 눈을 뜨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봉사가 물질 문명에 눈을 가렸던 신봉사가 눈을 뜨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개벽의식입니다. 그럼 어떻게 눈을 떠란 말인가? 심청전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판소리 고전, 화순의 적덕가, 곡성의 심청가, 운봉의 흥부가, 남원의 춘향가, 저 태안의 수군가, 이런 것이 지금 현재 남아있는데 그 중에 핵심이 바로 심청전이에요. 신봉사는 다름이 아닙니다.
신봉사는 선천 물질 문명의 눈이 정신 문명의 눈이 심하니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신봉사는 다른 게 아닙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 과학에, 선천 물질 과학에 물들어버린 어두운 눈봉사가 바로 신봉사예요. 이것을 과감하게 깨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물질이 차고 넘치면은 눈봉사, 눈뜰 생각을 못 해요. 그 을 중에 을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좀 경제적으로 시달림을 조금 시달림을 받든가. 세상에 자기의 권력이나 명예가 낮은 곳에 있는 자들이 바로 을 중에 을입니다. 선천의 성인들은 석가, 예수, 공자, 노자 이런 분들이었다면 후천의 성인들은 바로 동학을 선포하고 동학을 완성지은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한결같이 새 문명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이 남조선에서 일어난다. 여러분 지금 여러 차례 얘기했죠? 오행 보세요. 오행을 보면은 여기가 목이죠. 여기가 화입니다. 여기가 금이에요. 여기가 수고, 가운데가 토죠. 이렇게 돼 있죠, 오행이. 우리가 지금 정신문명이라는 건 풍요로운 가을, 정신의 열매를 거두는 문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나라 성씨도 김씨가 가장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내력과 연원을 담고 있다. 누차 얘기했던 부분이고, 또 후천 문명을 새로 낳아야 되는, 소위 가을 문명을 새로 낳아야 되는 산이 있어요. 그걸 금산이라고 하는데, 제가 금산에 지금 현재 살고 있거든요. 또 다른 이름으로는 새로운 정신 문명을 낳는 산, 이게 모악산이에요. 그래서 후천 개벽은 바로 모악산 아래서 이미 여러분 신라 때 지금의 금산사에 미륵부처님, 불교 회상에서 아미타 부처님, 고대 부처님이죠. 현세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미래 부처님이 바로 미륵 부처님인데 천년 전에 신라 때 앞으로 올 미래 부처님, 미륵 부처님을 금산사에다가 영안으로 내다보고 신라 때 진표 스님이에요. 지금 우리 시대를 내다보고 모두가 그때는 인간의 존엄이 이렇게 우뚝 일어서는 서 있는 부처님을 바로 금산사에다가 지금 세우는 겁니다. 여기가 바로 금산면이에요. 금산사가 있는 곳이에요. 김제시, 시도 세금자를 쓰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정밀하게, 거기가 과거에는 또 전주였거든요. 전주. 금산사가. 전주부였어요. 전주는 바로 판소리의 고장이죠. 심청전을 노래 부르는 판소리의 고장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전라도 땅이 이거고, 경상도 땅에, 충청도 땅. 요게 3도가.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보세요. 여기가 지금 자오선입니다. 자오선. 여기는 자수가 있고, 여기가 오선. 여기가 봄, 여름에 해당되고, 여름을 끼고서 가을, 겨울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가 서남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남쪽. 여기가 남서간이죠, 남서간. 여기 미방입니다, 미. 여기 신방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버려졌던 이 땅에 여러분 지금 이번에 전라남도 도지사가 TV에 나와서 발표를 하면서 눈물바람을 했죠. 전라도 천년 역사 중에서 경천동지할 일이 벌어졌다. 우리나라 SK하고 AI,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가 여기서 세워지는 것이 이제 계약이 됐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부근이 지금 밀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정부는 저 북극 항로를 개발하겠다고. 지금 여러분 지금 미회 여기 더울 때예요. 굉장히 더워요. 이게 지금 자연재해나 온난화 같은 것도 당연히 현상적으로 영향이 있지만은 바로 이 시기에, 이 더운 시기에 여기 여름과 가을로 건너가는 여기까지가 양이고 음인데 음이지만 아직 좀 더우니까 그러면서 북극이 녹아내리니까 이거 항로를 개발하겠다고 해수부를 옮기고 있죠. 네. 대한민국이 그냥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언어는 지금 서양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에다가 우리나라 한글을 섞었어야 지성인으로 평가를 받았어요. 여러분 한글도 보세요. 원래 지금 24자밖에 안 남았는데 24절기예요. 원래는 28자입니다. 28성숙이라고 28성숙. 철저하게 우주 원리에 의해서 한글 만들어진 겁니다. 28성숙. 동서남북에 7개 별들이 있어가지고 28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원리에 의해서 모음은 11자, 자음은 17자로 원래 만들어진 겁니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4자가 다시 회복될 겁니다. 일제에 의해서 없어졌어요. 그 모음이 11자 의미가 깊습니다. 자음이 17자는 8개와 9궁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우주 철학을 가지고서 지금 우리 민족은 물질 문명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정신 문화는 놀랍게 가지고 있지만 물질 문명에는 그렇게 영악하지 못한 DNA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선천 물질 문명에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서 지금도 남북 분단이라고 하는 같은 혈통이 서로 오가지도 못하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런 대속의 고난을 겪어야만이 되는 그런 지구촌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 다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철저하게 제 얘기에 공감을 하고 마음이 와닿으면 지금 우리는 시급하게 올해 을사년입니다. 아주 중요한 해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처음에. 후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을사년에 여러분이 지금 무엇이 중요한가? 여러분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고 우리 경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 시기에 지금 아직도 좀 혼란스럽습니다.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이 뒤섞여 가지고 좀 혼돈을 겪고 있죠. 그러나 전 세계가 우경화되고 있고 전 세계가 우익화되고 있어요. 가까운 일본마저도 새로운 총리가 아주 우익. 근데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소위 진보라고 하는 우리나라만 그렇게 되고 있죠. 전 세계가 지금 다 영국을 포함해서 독일, 미국 다 우익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것은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류가 물질 문명에서 핍박받고 있는 인간이 보다 진보적으로 정신이 성화돼서 모두가 홍익인간이죠. 너도 이롭게 하고 나도 이롭게 하는 우리의 국조 이념을 실천하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 불교는 불국 정토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지상 천국이라고 하고, 우리 선도에서는 지상 현경이라고 하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는 그 선두에 서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고, 그 시대에 맞춰서 우리는 이런 소식을 아주 가슴에 뼈에 새기고 골수에 새겨서 내가 지금 여기서 신봉사 눈을 뜨고 의식의 개벽을 이루는 일이 절실한 시간입니다. 모두 의식 개벽으로 이 시대를 철저히 살아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